이번 시간은 교재 145쪽. 지난번에 했던 실전 코드 4에 지난 시간에 144쪽을 했고 145쪽에 이제 절대값이 들어간 그래프의 최종편입니다. 네. 앞에서 했던 바로 앞 페이지에서 1, 2번은 기본적으로 1차 함수를 기반으로 해서 1차 함수의 식의 절대값이 씌워지는 여러 가지 경우를 살펴본 거고요. 1차 함수가 함수의 그래프 중에는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가장 쉬운 1차 함수의 그래프에 절대값이 씌워졌을 때 어떻게 됐나 쉽게 말하면 워밍업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함수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뿐만 아니고 2학년, 3학년에서 다양한 함수를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다양한 함수에 절대값이 이런 식으로 붙어 있을 때 그 그래프가 원래의 그래프, 편의상 원래의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절대값이 없는 상태의 원래 그래프와 비교해서 어떤 모양으로 변하는지를 일반화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 3번과 4번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차이를 먼저 캐치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3번에는 절대값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4번에는 절대값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의 차이가 뭔지 먼저 관찰을 해보세요. 그 차이를 캐치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3번 같은 경우에는 y는 한 다음에 함수의 식이 있으면 그 함수의 식 전체의 절대값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식이 있으면 거기에 통째로 절대값을 매겨버린 거예요. 4번의 식은 뭡니까? y는 f 괄호하고 x 절대값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뭐죠? 이따 얘를 보겠지만 이런 그래프라고 돼 있으면 식 전체에서 x에만 골라서 절대값을 해줬다 이거죠.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 볼까요? 원래 함수에 식이 있더라. y는 뭘로 해볼까요? 뭐 그냥 대충 3차 함수 아무거나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x 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쳐봐요.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자세히 안 배우지만 그냥 우리 식만 한번 볼 거니까. 그러면 3번의 방법대로 절대값을 씌운다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x 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에다가 요 식 전체에다가 이렇게 절대값을 씌운 게 3번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다가만 x에다가만 절대값을 처리를 해준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절대값 x의 전체 세제곱 플러스 2 괄호하고 절대값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어떻게 절대값을 처리해 준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식의 모양을 알았으니까 이제 그럼 이렇게 절대값을 하면 그래프가 어떤 식의 특징을 갖고 있고 이렇게 되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하나씩 볼게요. 3번 먼저 보겠습니다. y는 fx 전체의 절대값이 돼 있는 거 일단 결론부터 한번 볼까요? 이 박스 안에 있는 거 뭐라고 돼 있나 한번 보고 그걸 우리가 원리로 이해를 해볼 거예요. y는 fx의 그래프에서 얘의 그래프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원래 함수라고 편의상 얘기를 했죠. 원래 함수, 즉 절대값이 없는 원래 함수의 그래프에서 x축 아래 부분을 어디 부분? x축 아래입니다. 위에 말고 아래 부분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 이 그림 보세요. 원래 함수가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근데 x축을 기준으로 딱 잘랐을 때 여기 x축 밑에 아래 부분이 요렇게 절대값을 전체를 매겨주면 어떻게 변하냐면 요 밑에 있는 요 부분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요거를 접을 수 있다면 접어서 이렇게 위로 올린 모양이 되더라 이겁니다. 되셨어요? 되셨어요? 자, 그래서 원리는 조금 이따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럼 이제 보자고요. 얘 1을 볼게요.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전체의 절대값이 됐습니다.
우리는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절대값의 정의대로 우직하게 풀 수가 있고요. 아니면 빠르게 풀 수가 있는데 우리 빠르게 푸는 방법을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빠르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자, 먼저 절대값이 없는 기본적인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립시다. 아니 머릿속으로 그걸 떠올릴 수 있으면 떠올려도 돼요. 아무튼 얘는 x축하고 0하고 2에서 만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맞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x축 아래 부분이 이렇게 생긴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절대값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요걸 그리는 규칙대로 하면 요걸 어떻게 해줘야 된다? x축 아래 부분을 데칼코마니, 전문 용어로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x축 아래 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위로 올리면 되더라. 그리고 원래 점의 좌표가 여기 꼭지점이 1,-1이기 때문에 1,-1이기 때문에 요걸 정확히 접어서 올리면 -1이었던 부분이 접어서 올라가면 1로 바뀌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또. 자, 그래서 x축 아래 부분을 접어서 대칭 이동해서 올리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패턴만 이해를 하면은 이제 우리는 원본 함수의 그래프만 잘 그리면 됩니다. 만약에 y는 fx라고 하는 요 함수, 이게 뭐 식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놈이다 라고 하면은 이 원래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식 전체의 절대값을 씌운 이 그래프는요 어떻게 된다? 원래 함수의 그래프에서 이렇게 접어서 x축 아래 부분을 접어서 이렇게, 그리고 원래 위에 있는 부분은 그냥 그대로 이런 모양이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자, 원리라고 할 것도 없는데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한 번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볼게요. 요 색칠한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자, 그러면 원래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축 위에 있는 부분도 있고 밑에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절대값의 뜻이라든지 절대값을 처리해주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절대값은 0 또는 양수의 값을 만들어 줘야 되는 기호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 또는 양수면 그대로 나오는 거고, 만약에 절대값 안에 있는 요 값이 음수면 양수로 바꿔주니까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붙여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보세요. fx의 값이 0 이상인 부분은 0 이상인 부분은 x축 위의 부분이에요. 요게 x축 위에 그래프가 그려지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절대값 fx에서 요 안에 있는 값은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을 계산을 해주려면 양수는 그냥 나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즉 x축 위에 부분에 있는 그래프의 모양은 그대로 유지되는 이유를 알겠다. 왜? 절대값 처리하면 이거 어차피 양수니까 fx의 식이 그대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x축 위에 있는 부분의 그래프 모양은 전혀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이다 fx가, 그렇다면 fx의 값은 뭐가 나옵니까? 음수값이 나오게 되겠죠. 아니 여기다 예를 들어서 얼마를 대입했더니 -1이 나온 거예요. x축 밑에 여기다가 뭘 대입했더니 -1.8이 나온 거예요. 그럼 요런 함수에다 절대값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을 해주면 그쵸, 이게 양수로 바뀌면서 -1.8이었던 함수값은 플러스 1.8로 바뀌어서 위에 이렇게 찍히는 거죠. 그래프 상으로. 그리고 -1이었던 부분의 값은 요 절대값을 처리를 해주면 절대값 하니까 플러스 1로 바뀌어서 여기 위에다 1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겁니까? 이렇게 대칭이동해서 위에다 접어서 올려서 찍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즉 요걸 종합해 보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음수면, 그치, 음수의 값이 나온다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마이너스를 절대값을 처리해 줄 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니까 x축 아래 있는 부분에 함수의 식은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마이너스 fx. 그럼 이걸 통째로 하면 아까는 개별적인 값으로 이렇게 봤잖아요. 하지만 x축 아래에 있는 요게 fx인데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얘가 x축 대칭 이동을 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뒤집어진 모양이 될 수밖에 없더라.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됐습니까? 되셨습니까? 자, 근데 이걸 식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얘 1을 볼까요? 얘 1을. 자, 볼게요. fx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해보자. 자, 우리 2차 부등식은 다 풀 줄 알죠? 요게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2x가 0 이상인 범위일 때, 그러니까 요 식이 양수 또는 0이 되는 범위일 때 이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구하면 x는 0 이하 또는 x는 아니다. 이렇게 두 개를 나눠 봅시다. 그 x가 2 이상 이렇게 됐을 때 얘는 즉 요 함수의 식이 양수니까 요 식이 양수라고 그러면 절대값은 그냥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 그래프에서 얘기한 대로 0 이하 또는 2 이상인 범위에서는 원래 함수 그래프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요거 절대값을 안 했을 때의 그래프랑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x제곱 마이너스 2x가 0보다 작은 범위일 때 어떻게 되죠? x가 0에서 2 사이일 때는 이게 음수 아닙니까? 음수. 그럼 요 절대값 안에 음수가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얘의 그래프를 그리면 0에서 2까지는 요게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처음 원래 그래프랑 반대로 위로 볼록하면서 0하고 2에서 만나는 요런 그래프가 되고 양쪽은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양수가 나오는지 음수가 나오는지 부등식으로 범위를 정해서 이렇게 정석적으로 풀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그 우리는 1분 1초라도 풀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그럼 이제 특징을 알아두자 이거죠.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보자고요. 원래의 그래프를 그린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식으로도 다 확인을 했으니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의 그래프를 절대값을 하게 되면 이게 x축 대칭, 즉 위로 접어 올려서 그린 그래프의 모양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되셨습니까? 특히 3번의 그래프는 식 전체에 절대값이 되어 있는 이 그래프는 함수와 관련된 난이도가 꽤 있는 고난도 문제들에서 상당히 자주 출제가 돼요. 모의고사든 학교 시험이든 수능이든 요 절대값이 씌워진 그래프는 대단히 자주 나옵니다. 즉 대단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해 놓으면 상당히 유리하다는 말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좀 강의가 좀 길어진 것 같으니까 자, 3번 그래프에 대한 설명까지 하고 또 요 페이지 강의는 2개로 찍어서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었다가 다시 설명을 할게요.